궁궐의 밤 무겁게 깔린 정적을 깨고 왕 이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신단의 경합과인은 피하지 않겠다. 조선의 숙수들이 맞붙어야 한다면 받아들이리라. 그 순간 장내는 무너지는 듯 술렁였다. 숙수들과 내관들, 대신들까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누구보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은 건 연지영이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왕 앞에 나아갔다. 전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을 쌓아온 장인들이고 저는 그저 낯선 이방인일 뿐입니다. 제 손에 조선의 앞날이 달렸다니 두렵습니다. 이 말에 이어의 시선이 그녀의 영혼을 꿰뚫 듯 깊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굳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대가 이긴다면 약속하지. 그토록 그리워하는 세상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연지영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돌아간다? 그 한마디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전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날 밤 수라간 한쪽 등불만이 그녀의 손끝을 비추고 있었다. 연지영은 붓을 들어 무언가를 그리고 또 그렸다. 둥근 솥, 압력을 가두는 두꺼운 뚜껑, 증기를 뿜어낼 작은 숨구멍, 뚜껑을 걸어 잠그는 걸쇠까지. 그림을 받아든 왕은 낯선 형상을 바라보다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무엇이냐? 연지영은 단호히 대답했다. 압력솥입니다. 이 도구만 있다면 평범한 재료도 사신단의 숙수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맛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어는 잠시 말을 잊었다. 하지만 곧 미소인지 냉소인지 모를 웃음을 흘렸다. 좋다. 그렇다면 이 솥을 만들 장인을 찾아야겠군. 연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단 사흘뿐입니다. 왕이 친히 길을 나서기로 하자 조정은 술렁였다. 전하, 어찌 몸소 나서시옵니까? 그러나 그는 단호했다. 과인이 직접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 신수역이 칼자루를 꽉 움켜쥐며 뒤를 따랐다. 내관 창선은 불안에 떨며 왕의 발걸음을 지켰다. 그들의 행렬을 멀리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었다. 후궁 강목주. 부채가 딱 소리를 내며 닫혔다. 좋아. 왕이 궁을 비웠구나. 이번이 기회다. 그녀의 곁에 선 제산대군이 서늘히 웃었다. 솥도 그 계집도 오늘 이 산길에서 사라질 것이다. 깊은 산골짜기, 허름한 대장간. 불꽃이 튀고 망치질 소리가 메아리 쳤다. 허리가 굽은 사내가 쇳덩이를 두드리다 손님들을 노려보았다. 누구시오? 내 망치를 방해하는 자는? 연지영은 조심스레 도면을 내밀었다. 이걸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조선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쳤다. 괴상한 물건이군. 뜻도 보도 못했소. 시간도 없고 내 목숨도 소중하오. 썩 돌아가시오. 그때 이어가 칼을 뽑아 그의 목덜미에 들이밀었다. 내 놈의 목이 두 개더냐? 썩 만들라. 사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릎이 꺾이듯 꿀리며 중얼거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상 전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내일 정오까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대장간의 불길이 더 높아졌다. 망치질은 북소리처럼 산을 울렸고 연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지시를 이어갔다. 뚜껑 두께는 2겹, 증기구멍 각도는 30도. 압력침은 황동으로, 눈금은 3mm 새겨주세요. 사내는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요리사가 금속을 이리 잘하다니 장영실의 후손인 나도 감히 상상 못한 방식이요. 그러나 어둠 속은 고요하지 않았다. 강목주가 보낸 자객들이 숲속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화살 하나가 휙 날아와 기둥에 꽂히자 신수역이 외쳤다. 습격이다. 검은 두건을 쓴 자객들이 일제히 쏟아져 들어왔다. 이어의 검이 번쩍였다. 감히 과인을 노리다니. 칼과 칼이 부딪히고 불꽃이 튀었다. 연지영은 솥을 감싸며 몸으로 막았다. 이 손만은 지켜야 해. 자객 두목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면 넘어 냉혹한 눈빛. 솥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왕이 피식 웃었다. 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처음이로군. 그러나 오늘 밤 내 피가 이 대장간을 적실 것이다. 피와 불, 망치질과 비명이 뒤섞인 지옥 같은 전장. 그때 마지막 망치질이 울리고 발명가가 외쳤다. 완성됐다. 압력솥 완성. 연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왕은 솥을 덮은 천을 젖히며 묵직한 무게를 느꼈다. 이제는 돌아간다. 조선의 명운이 우리 손에 달렸다. 그러나 그 순간 숲 저편에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철갑 군사들이 밀려들었고 선두의 선인은 제산대군이었다. 왕이여, 작은 솥 하나를 지키려 목숨을 이리 쓰느냐? 이어의 눈빛이 번쩍였다. 솥이 아니라 조선의 혀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제산대군이 비웃었다. 칼이 세상을 판결한다. 혀 따위로 역사를 바꾸려 하느냐? 칼은 한 사람을 베지만 혀는 만명을 움직인다. 두 사람의 대립 사이 긴장감은 폭풍처럼 부풀어 올랐다. 궁궐로 돌아온 순간 경합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신단은 자리에 앉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압력솥에서 피어오르는 증기, 압력침이 뚝하고 솟아올랐다. 연지영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지금이다. 뚜껑이 열리고 깊고도 진한 향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사신단 대표가 젓가락을 들어 고기를 집어 한 입. 눈이 커졌다. 이 맛은 우리가 알던 삶음이 아니다. 짧은데도 깊다. 부드럽지만 천박하지 않다. 다른 사신들도 연달아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우리는 패했다. 조선의 솥은 기술이자 철학이다. 왕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과인은 이제 믿는다. 요리로도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러자 강목주가 차갑게 웃었다. 전하, 조심하십시오. 새로운 도구는 늘 새로운 참사를 부릅니다. 왕이 곧장 받아쳤다. 참사는 솥에서가 아니라 독을 붓는 손에서 비롯된다. 서늘한 침묵. 모든 시선이 강목주를 향했다. 사신단은 떠나며 고개를 숙였다. 조선의 솥, 조선의 막경이를 표하오. 그러나 궁 안팎은 여전히 폭풍 전야였다. 제산대군의 군사들은 물러나지 않았고 강목주의 미소는 더 깊어졌다. 왕은 연지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과인은 너로 정했다. 오늘 그대가 조선을 살렸다. 그러나 그 말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다. 서약이었고 동시에 덫이었다. 강목주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좋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저는 소문으로 싸우겠습니다. 귀는 눈보다 빠르고 혀보다 날카로우니까.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고 불길한 그림자가 전각을 휘감았다. 압력솥 하나로 뒤집힌 운명. 그대가 이긴다면 돌아가게 하겠다는 왕의 약속. 달콤한 유혹인가? 새로운 덫인가? 숲속의 피와 불꽃, 자객과 군사, 소문과 혀의 전쟁. 그리고 과인은 너로 정했다. 같은 말, 다른 무게. 맛으로 다스리는 정치, 칼로 빼앗으려는 야욕. 이제 조선의 상위에 오를 것은 밥인가 피인가? 시청자 여러분, 연지영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강목주의 음모는 실패할까요? 제산대군의 칼은 누구를 겨누게 될까요? 다음 화, 폭군의 셰프 압력솥의 불길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기대하시라.